무한하고 15년 전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내려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의 두 손을 맞잡았던 그 역사적 순간의 감동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예, 오늘은 6.15 공동선언 15주년 되는 날입니다. 15년 전 남북 관계의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었던 그날, 그 선언을 기억하고 개성하기 위해서 우리 당이 이렇게 조촐하게나마 기념 행사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사를 더욱 의미 있게 해주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께 특별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6.15 공동선언은 지도에 없던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의 백길이 열리고 이어서 육로가 열렸습니다. 남과 북이 협력해서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들을 국민들은 뿌듯한 마음으로 앞다투어서 구입을 했었습니다. 남과 북이 힘을 합치면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믿음과 희망을 온 결의에 주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우리에게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하게 얼어붙은 남북 관계는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이 지나도록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5.24 조치로 남북 경제 협력은 원천적으로 공세가 됐습니다. 금강산 관광도 또 정기적인 이산가족 상봉도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개성공단도 성장을 멈추었습니다. 통일 대박을 외쳤던 대통령은 해방 70년 6.15 15주년을 맞아 추진되었던 민족 공동 행사도 무산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위기인 지금 남북 경제 협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입니다. 남과 북의 지도자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만든 남북경협의 성과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하여 남북의 협력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의 남북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얻는 안보가 가장 좋은 안보입니다. 또 가장 경제적이고 지속가능한 안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재개부터 시작합시다.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박근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촉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6.15 공동선언과 노무현 대통령님의 14선언을 낳은 정당입니다. 그 속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이, 번영과 통일의 길이 있습니다. 또한 그 속에 우리 당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개성해서 우리 당이 하나가 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과 통일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모셔서 주제대로 6.15 공동선언 개성 발전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6.15 공동선언의 주역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저는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99년 온로비 개각 때문에 차관들도 12개 부처 차관이 일괄 물러나면서 정상회담 6.15 정상회담 그 당시에는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을 때 다만 이런 문제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때 TV 등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해설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6.15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포인트는 한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 6.15 선언 몇 개 조항에 대해서는 심각한 오해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오해에 대해서 나름 해명을 하고, 또 하나 6.15 선언에 대한 편견, 이걸 좀 해소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 제가 정세현 칼럼이라는 그 칼럼에 대체로 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이 자리에서는 좀 그걸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오늘 민주당 행사에 간다고 했더니 여기저기서 민주당에 가서 좀 얘기 좀 하라. 6.15 얘기가 아닙니다. 새정치. 민주자는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50년대 그 신익희 선생 때부터 민주당으로 이렇게 입력이 돼가지고 민주당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성형수술을 좀 했을 뿐이지 본판은 그대로니까. 이번에 탄저균 문제가 생겼는데 그 정부 여당에서는 그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처지가. 이럴 때 야당에서 국방위원회 이런 걸 열어가지고 국방부 장관을 호되게 질책을 함으로써 미국이 우리를 앞으로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이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는 당이 있느냐. 도대체 이 나라에 야당이 있느냐. 이게 일당 국가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은 의사입니다. 부산 출신 의사입니다. 그쪽에서도 상당히 지역적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도저히 협조적이거나 지원하는 입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걱정하고 참고하십시오. 이 탄저균 같은 건요, 저거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렇게 함부로 페덱스로 보냅니까? 군용기로에서 진짜 비밀리에 보내야지. 세균제를 준비할지라도. 대한민국을 아주 우습게 봤기 때문에 페덱스로 보내는 겁니다. 이거를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이 혈압이 올라오면 얘기가 안 되니까. 아까도 문 대표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에 6.15 행사는 정말 초라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 생일처럼 오늘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정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 정도 행사를 해주시는 것만 해도 어떤 점에서는 김대중 대통령한테 대해서는 상당히 큰 위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6.15에 대한 찬반 논쟁은 그 직후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진행형입니다. 5개항입니다. 1항, 2항은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만 3항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장기수 석방입니다. 4항은 민족경제 균형적 발전을 먼저 언급하고 기타 사회문화 교류 분야에서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5번째는 앞으로 정상회담 이후 당국 간 회담을 열어가지고 남북 간의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1항에 대해서 오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문장이 길지도 않습니다만은 통일 문제를 나라의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대목에 대해서 이게 반미, 자주라는 표현 때문에 반미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이게 용공 통일을 하자는데 합의해 준 거 아니냐, 북한의 술수에 말려든 거다 그런 식의 해석들을 하고 했고 지금도 그걸 그대로 야말로 세습한 것처럼 얘기하는 이른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른바 전문가들도 이런 소리를 합니다. 더구나 요즘은 종편이 있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속사포식으로 계속 이 방송 저 방송 댕기면서 얘기하면은 듣는 사람은 그걸 믿게 돼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트집 중에도 생트집이죠. 아니 명색이 남북의 정상들이 안 만났으면 몰라도 만나가지고 거기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통일하자고 해야지. 체면에 있지 자주적으로 해. 자주 하면 반비로 이렇게 그냥 등식화하는 것부터가 문제지만은 거기서 앉아가지고 이게 통일을 하는데 지금 정부처럼 외국에다 먼저 통일을 도와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 통일이 되면은 당신들한테도 좋으니까 통일을 구원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참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통일은 국심력부터 키워야 됩니다. 밖에 있는 나라들은 원심력입니다, 기본적으로. 거기다 대고 통일을 지원해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어쨌건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한국은 미국과 손잡고 통일하기로 했다. 북한은 중국과 손잡고 통일하기로 했다. 하는 식의 합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한미 통일은 그런 걸 꿈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가 앉아있는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에 미국과 적대관계를 유지하면서 통일을 시작도 못하고 매도도 못 질 겁니다. 독일 보십시오. 독일 같은 그런 나라들도 결국은 통일하는데 마지막에 미국의 힘을 얻고 그걸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물론 구심력을 키워놨었지만 또 하나 영공통일을 걱정하는데 영공통일은 우리 하기 나름 아닙니까? 공산주의자들의 북한은 그 꿈을 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손 묶어놓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것은 자주적으로 한다고 그러고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 사회가 변화하다 보면 북한 체제 변화가 오다 보면은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적으로 그리고 경제제도는 자본주의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보십시오. 이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괜한 트집이고 그런 점에서 이런 북한 술수에 말려들었다 하는 것은 일종의 대북 피해 의식의 산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6.25 우리 국민들은 상당수의 국민들은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북한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나라인데 또 북한은 곧 붕괴한다고는 아주 상반되고 모순된 얘기들을 하지만 북한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나라고 북한이 뒤통수를 때리면 우리는 꼼짝 못하고 당하게 돼 있다. 특히 군인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나가면 우리는 그날로 공산하다. 이런 피해의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피해의식 가지고는 통일 못합니다. 피해의식을 가지고 북한을 상대하면 통일은 요원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의식 때문에 항상 원칙론이 나오고 진정성 타령이 나온다고 저는 봐요. 상대방이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는 접촉도 않고 대화도 않겠다고 그러는 것이 원칙론이고 진정성론 아닙니까? 통일 대박 얘기하고 통일 준비한다고 하면서 남북 지금 대화 한 번 못 해보고 나서 무슨 통일 준비며 통일 대박입니까? 그런 걸 좀 지적들 좀 해주십시오. 우리 같은 사람이 프리랜서로 100번을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한 번 해야 그게 신문에 나지. 그럼 정부도 좀 뜨끔해가지고 정신을 차리든지. 저도 정부에 있어 봤지만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지금은 자신감을 가지고 북한을 리드해 나가야 될 때입니다. 1대1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 말 현재 IMF가 계산한 한국의 GDP 총액은 1조 4,500억 달러 정도입니다. G13입니다. 북한은 400억 불 수준밖에 안 됩니다. 거의 36분의 1입니다. 북한이 뭐가 무섭습니까? 전쟁은 석유로 하는 건데 우리 석유 도입량이 1억 300만 톤 이상입니다. 북한은 100만 톤을 못 들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행기는 떴다가 그냥 독도까지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지만은 북한 비행기는 솟았다가 내리는 겁니다. 점입니다. 오산 공군 작전 사령부에 가서 보면 점이 떴다 그냥 내려요. 이게 떴다 내립니다. 그게 연습입니다. 근데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미사일.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제2항에 대해서 시비가 있습니다.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 제안이 공통점이 있다고 보고 그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연방제를 수용한 거 아니냐는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일화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일 겁니다. 아마 예산 결산 국회가 12월이 되게 일이죠. 그때 박관영 의장이 일문 일답제를 적용해가지고 도입을 해가지고 바로 질문 받고 답하고 그 다음에 추가 계속 일문 일답하던 그 제도가 도입됐던 첫 케이스였을 겁니다. 통일부 장관 나오시오. 그래서 나갔어요.
6.15 공동선언 폐기해야 됩니다. 물론 그때는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국회의원입니다. 검사 출신입니다. 머리가 그쪽으로 굳어 있어요. 왜요? 일문일답이니까. 그 이항 때문에 안 됩니다. 이항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 연방제를 동의해 준 거 아니에요? 연방제가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왜 연방제가 공산주의지? 미국이 연방제입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무슨 연방제냐 이게. 아니 스위스도 연방이고 통일 전에 서독도 연방이고 통일된 데도 독일도 지금 연방입니다. 연방이 무조건 공산주의라고 보는 것은 잘못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만히 앉아 있어요. 미국이 연방이라고 하니까 누가 옆에서 찌르는 것 같아요. 맞다고.